안녕하세요. 아스트로줌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서우주 천체 사진 촬영 여행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었는데 그중 하나는 실크 스크린 티셔츠 제작 작업에 몰두했기 때문인데 그닥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께 죄송함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급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 영상인 스텝 18에서는 호주의 배꼽에 해당하는 울룰루에 도착하는 과정과 이곳에서 촬영한 천체 사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여행 영상을 올리면서 꾸준히 소개해온 로드하우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곳을 숙소로 할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아오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호주 영토의 대부분의 지역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 상태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이곳에는 문명의 혜택이 많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별을 보고 천체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만 불편함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천체 사진과 밤하늘의 아름다움에 중독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불편함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곤 합니다. 큰 나무도 없이 가시덤불 같은 트리오피아라고 하는 불편한 풀만 가득한 건조한 사막 지역만 드넓게 펼쳐진 이곳은 아무에게나 접근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팀은 이런 곳을 기꺼이 찾아와서 밤하늘을 즐기고 있지만 이곳까지 오려면 많은 준비와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하면 적당히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고 숙소가 없을 경우는 캠핑을 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이런 사막 한가운데에 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에는 대부분 로드하우스라는 숙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이야말로 숙소 앞마당과 뒷뜰에서 천체 사진을 촬영하고 별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숙소에 전기도 사용할 수 있고 관측도 중 쉴 수도 있고 배고프면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천문대보다도 10배 이상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묵어갈 숙소는 와라크루나 로드하우스입니다. 이전에 묵었던 로드하우스와 큰 차이점은 없고 단지 영상을 제작하는 순서가 이곳에 머무를 때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와라크루나 로드하우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시야이 미치는 범위에 벗어나 있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문과 창에는 보안용 철망이 설치되어 있고 주유기에도 철망이 씌워져 있어서 주인이 자물쇠로 열어야만 주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로드하우스에 붙어있는 경고문은 이곳은 원주민인 애버리진 보호구역이며 접근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여행했던 위카타라나 와라크루나 이런 지역이 이곳에 해당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로드하우스만 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 로드하우스에는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고 간단한 것들은 판매하고 있어서 직접 사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소고기 스테이크를 1인당 1개씩 주문하고 가지고 간 라면을 끓여서 저녁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드하우스는 고속도로 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체로 시야가 뻥 뚫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날이 어두워지면 큰 나무만 피하면 어느 곳에서 관측을 하든지 지형 때문에 가리는 경우가 없고 오히려 은하수 촬영을 할 경우에는 지상 풍경이 특징적인 곳이 없어서 밋밋하게 보일 정도여서 차량이나 간판 같은 것들을 배경으로 촬영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숙소에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침대에 짐을 내려놓는데 파리 같은 것이 보였는데 진드기였습니다.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큰 파리 정도 같았습니다. 잡아서 제거하긴 했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서 로드하우스 주인에게殺虫제를 얻어서 구석구석 뿌리고 문을 닫아놓고 밤에 전체 사진 촬영을 하고 들어와 환기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진드기는 물리면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무서운 녀석인데 크기로 봤을 때 물렸다면 여행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팀은 여름방학 동안 호주에 왔기 때문에 이곳은 겨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벌레들을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곳이 여름일 때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를 많이 신경을 써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날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관측 및 밤하늘 사진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는 스카이 90 다카시 굴절망원경을 사용해서 마젤란은하와 우리은하 중심에 있는 석후성운과 삼열성운을 촬영했습니다. 마젤란은하는 북반구인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는 대상이지만 삼열성운과 석후성운은 우리나라의 양평과 홍천 등지에서 제가 여러 번 촬영한 경험이 있는 대상이라서 호주와 한국의 촬영 조건을 비교하는데 의미를 두고 이들 사진을 촬영했는데 거의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양평에서는 노출 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까이 주고 촬영을 했는데 이곳에서는 20분 만에 촬영을 완료해서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의 질도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체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체 사진의 질은 촬영 장비가 결정한다는 말을 흔히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촬영 장비는 단지 거들 뿐 사진의 품질을 결정하는 진정한 요소는 밤하늘이라는 것을 꽤 사무치게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시와 현대가 공존하는 이곳 호주를 여행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원시에 이곳 원주민들이 남겨놓은 과거 문명의 흔적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주 원주민인 에버리진이 남긴 돌에 새긴 벽화가 있다는 다윈 지역을 돌아보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진 촬영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호주, 특히 서호주를 여행하면서 밤하늘 사진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는 느낌이 좀 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여유를 갖게 하네요.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선물용 상점에서 다윈의 로우렌지 지역에 새겨진 에버리진 벽화 문양이 새겨진 식탁보를 사왔는데 이 문양을 이용해서 실크 스크린 티셔츠도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 전체 사진 촬영과 실크 스크린 티셔츠 만들기가 사이좋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전체 사진 촬영과 관련된 좋은 정보도 올리고 멋진 티셔츠 만드는 과정도 같이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